이게 뭡니까? 아, 입대위 회장님이 이사를 가셔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께서 출마 한번 해보시죠. 평소에도 아파트 운영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회장은 뭐 아무나 하나요. 에이, 그 입주자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 고민 끝에 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뵈러? 아, 예. 근데 아파트 입주민이장 새로 뽑네요. 네. 차라리 잘 됐죠. 전 회장님은 어찌나 깐깐한지 부회장인 저한테 맨날 잔소리. 관리수장도 자기 편인지 아주 융통성도 없고 우리 회장님 바뀌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든지 해야지 원. 아이고, 부회장님이 고충이 많으시네요. 뭘요? 최 사장님이 선거 출마하는 건 어떠세요? 우리 아파트 사정도 잘 알고 저랑 의견도 잘 맞잖아요. 회장이요? 네. 저는 주소만 돼 있고 여기 살지도 않는데요, 뭘. 주소지만 돼 있으면 되죠. 공공은 어디에도 실거주 조건은 없네요. 그리고 해장되면 콩고물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고물을 생각해서 그럼 회장을 부회장님 해볼까? 믿고 출마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후보 강남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로이 아파트 회장 선거 저도 후보로 등록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럼 1번은 강남준 후보, 2번은 최병수 후보. 아니, 선거 당일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후보자 등록 기간도 못 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후보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지. 아니, 어머니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코딱지만한 아파트 선거에 절차는 무슨. 선거날 후보 등록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일단 서류 제출하십시오. 서류야, 선거 끝나고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회장님. 소장님, 계속 이러실 거면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왜요? 저는 후보 등록할 거고요.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의견이 다른 관리소장님이 나가셔야죠. 막무가내네요. 아이고 몸싸움 나겠는데요. 뭐라고요? 그만들 하세요. 제가 부회장 직권으로 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후보는 1번 강남준 후보, 2번 최병수 후보로 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계속들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고 저는 최 회장과 같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소장님, 이 선거 당일에 후보 등록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막무가내로.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제가 어디 힘이 있습니까?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후보자라. 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병수 그 사람 주소지만 여기 돼 있고 원래 사는 데는 저 앞에 달수 아파트예요. 뭐라고요? 저는 이번 선거가 부당하다는 걸 입주민들에게 열심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 선거는 그대로 진행됐고 가반수 득표를 받은 최병수 씨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예,
어쨌든 잘. 저 이번 선거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문제 제기요? 민주적인 투표 절차에서 과반수 투표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요. 아니, 선거 날에 후보 등록하고 서류도 제출 안 했잖아요. 절차적인 건 그날 투표소에 있던 입주민들 중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괜한 문제 만들지 맙시다. 선거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예? 그리고 최 회장님, 로이 아파트 실거주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6층 어머니 집 주소만 돼 있고 실거주 안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고요? 예? 주소만 여기로 돼 있으면 되죠.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왜? 억울합니까? 예, 억울해서라도 저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정식으로 소송하겠습니다. 뭐 소송이요? 네, 화면을 보니까 저도 납득이 쉽사리 되지가 않는데 남준 씨는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네. 거기에다가 실거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입대위 회장이다.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게요. 김지은 변호사님, 자 일단 남준 씨가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까요? 네, 강남준 씨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재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강남준 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과 함께 당선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 확인해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선 무효 확인해소를 통해서만 현재 회장 직위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데요. 소송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자에 있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회장이 계속 회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법원이 결정해주는 직무대행자에 의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소송에는 어떤 소송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당선 무효의 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선거와 관련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에 선거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선거 입후보에 필요한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병수 씨는 지금 선거 당일날 입후보를 하고 후보 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도 나중에 내겠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네. 최병수 씨처럼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이 부분은 당연히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병수 씨 너무 막무가내인데 자 그리고 짚어보고 싶은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최병수 씨가 현재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지만 돼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거는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요? 예,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의 경우 주민등록과 더불어 일정 기간의 실거주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실거주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미 이제 선거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동률을 잃었다가 재선거 후에 최병수 씨가 당선이 됐는데 혹시 이제 회장이 당선된 선거 결과나 득표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 득표수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절차상 정당성이라는 것은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선거였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 즉 득표수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득표수는 유효한 의미에서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서 보면 아까 부회장 허은주 씨와 최병수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콩고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둘 간에 약간의 커넥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이런 비리를 소송으로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이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형사법적으로는 아파트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행위를 통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방금과 같은 사안에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입 후보자나 입 후보를 도와준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위계를 사용한 정황이 명확히 밝혀져야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시기를 당선 무효 확인의 소와 그리고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회장 직무가 정지되면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정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무대행자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직무대행자의 경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출범하였다고 한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대행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적임자가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중립적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직무대행자는 회장의 권한을 다 행사하나요? 이게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집니까? 직무대행자의 경우 일단 회장의 직무를 대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의 권한을 그대로 가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다만 그 직위의 성격 자체가 임시직임을 감안하면 평상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해야 되는 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고 상무에 관한 일이 아닌 특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아파트 선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드라마상의 사안에서는 관리소장이 그 모든 걸 다 했단 말입니다. 예. 요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혹시?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동 내지 두 동으로 구성되는 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동별로 동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층별 또는 몇 개 층을 합하여 동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대표를 선출한 후에 동대표 선출과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 관례상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이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례를 따랐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 그런데 아파트를 보면 관리 규약이 있고 또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이 우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네. 다만 관리 규약에서 미처 규정하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관습법과 유사하게 판단되어 관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게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동 대표나 또 입주자 대표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여러 가지 또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사례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또 사무장으로서 발빠르게 또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예. 자, 먼저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투표소로 가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방문 투표를 해서 선출을 했다. 요건 어떻게 정당할까요? 방문 투표. 인터넷을 통한 투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네. 아파트의 경우 간혹 방문 투표가 진행되곤 합니다. 오. 선거관리위원회 규약에 방문 투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방문 투표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고 적법합니다. 과거 하급심 판례 중에 방문 투표의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아 예. 동대표 해임의 방문 투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그 후 선관위 규정에 선거 방법으로 방문 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방문 투표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방문 투표를 너무 앞에서 보고 계시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찍으세요. 아. 아니요 할 수도 없고요. 불편합니다. 예. 자, 저도 한 가지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회장, 동대표 선거 후보자가 허위 경력을 또 기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선이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어디에도 허위 경력 기재의 경우 자격 상실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허위 경력 기재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그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경력을 기재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경력만이 허위라고 한다면 당선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는 반면에
후보자가 본인의 주요한 경력으로 하나를 기재했는데 그 경력이 허위라고 한다면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 같은 이런 아파트 선거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예방책 이런 건 없을까요? 특히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그 집합 건물의 경우 여러 가지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종 그 외주업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권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 예. 그리고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및 리모델링 사업 관련 이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별 아파트의 경우 관리 규약을 제대로 정비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준칙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을 규정을 한다면 분쟁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준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모든 선거는 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드라마 사례와 같이 심각한 절차 위반의 점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